자, 해서 이렇게 단순부의 등무파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집중하중을 바꾸게 되면 반력 계산할 때 하나의 집중하중을 바꿔가지고 양쪽 지점에서 이제 모멘트 평형식과 Y방향 평형식으로부터 반력 계산하시면 되고, 내력 관계도 역시 어때요? 취한 자유물체도로부터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내력은 전단력과 모멘트밖에 없으니까 역시 그 자유물체도 상에 존재하는 하중에 대해서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바꾸고, 역시 집중하중이 존재하는 경우와 똑같은 형태로서 Y방향 평형식, 모멘트 평형식으로부터 각각 임의 절점에 대한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갖다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러한 구조물에서 만약 부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치면 가장 하중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큰 곳이 어딘가, 그때 영향력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는가, 즉 단면 내력이 제일 큰 곳의 위치와 그때의 크기를 갖다 결정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한 것은 뭐다? A점에서부터 얼마만큼? 4분의 L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즉 C점에 대한 어떤 한 절점에 대해서만 전단력과 모멘트라는 관계를 갖다 고려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최대 내력이, 즉 최대 전단력 값은 어디에서 생기고 그 크기가 얼마이며 최대 모멘트 값은 최대 값이 어디에서 생기고 그때 크기가 얼마인가, 전 부재에 대한 어떤 내력 관계로부터 최대 내력값 발생하는 위치와 그때 크기를 갖다 고려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라고 치면 자유물체도를 갖다가 결국 이 C점뿐만 아니라 모든 절점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해가지고 최대 내력을 고려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한꺼번에 최대 내력이 발생하는 위치, 그때 크기를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 C점의 전단 내력을 구하는 관계식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 식으로부터 Y방향 작용한 힘의 합은 제로라는 관계로부터 전단력을 갖다 고려할 수 있는 관계를 갖다 하나 이렇게 전개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 2분의 L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시점의 반력값, 결국 어느 위치에서 내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2분의 W 값만큼은 이 Y방향 평형식을 적용한다고 하시면 그대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에 있는 W 곱하기 4분의 L, 여기 4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 하중에 대한 이 Y방향 평형식이 적용할 때 관계되는 어떤 값이 되는데, 내가 내력을 고려하고 있는 위치가 A점에서 4분의 1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하중에 대한 관계만 고려하다 보니까 이 4분의 1 값이 고려가 됐다는 얘기겠죠. 바꿔 말하면 내가 이미 위치에서 어떤 내력을 고려하기 위해서, 전단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관계식을 썼다라고 치면 여기 W 곱하기 4분의 1 텀은 이 W 4분의 1 대신에 내력을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어떤 길이값이 아마 고려가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그 절점에서 내력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니까 어느 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를 갖다 고려하는 관계식도 보시게 되면 내가 잘라낸 위치가 어디다? 4분의 L. 그래서 2분의 W 곱하기 4분의 L은 반력이 내력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고려했을 때의 모멘트 관계를 고려해주는 값입니다. 물론 2분의 WL은 지점의 반력값. 결국 이건 내가 내력을 고려한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 잘라낸 위치가 임의 위치라고 치면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모멘트 길이값만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게 있죠. 물론 이 두 번째 텀에 있는 것은 작용하중, 자유물체도상이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절단 단면을 갖다 모멘트 중심으로 취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모멘트 크기를 더 고려하는 것인데, 내가 잘라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 하중의 크기가 바뀔 것이고, 모멘트 거리 또한 항상 등분파중이기 때문에 작용 위치는 어디가 돼요? 자유물체도의 중앙이 될 테니까 요 4분의 1만큼의 길이값만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지금 관계는 4분의 1만큼 떨어지는 시점에 대한 내력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 주어진 각각 두 개의 식으로부터 이 4분의 L, 모멘트식에서 4분의 L, 4분의 L, 4분의 L 이 관계만 포함이 된 것이고, 만약 내가 내력을 고려하는 위치가 4분의 L 시점이 아닌 다른 위치였다라고 치면 이 관계의 값들만의 변화가 생길 것 아닌가. 결국 모든 관계를 다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면 A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이미 한 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만큼 떨어져 있는 이미 이 절점, 이 X점에 대해서 전단력과 모멘트를 갖다 고려하는 관계를 갖다가 표현을 하다 보면, 즉 내력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이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어떤 함수식으로 이 절점에서 전단력과 모멘트가 표현이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점에 대한, 즉 A점과 B점까지 부재에 대한 모든 절점에 대한 관계들을 갖다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아마 0에서 L 사이만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임의 절점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는 이 X라고 하는 값의 어떤 지배받는 함수 형태로 제시가 될 것이고, 그 주어진 전단력과 모멘트 식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갖다 나타낸다라고 치면 결국 A점에서 B점까지 모든 절점에 대한 어떤 전단력과 모멘트를 나타내는 값을 갖다가 세로 방향으로 나타내어서 어떤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주는 내력도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처럼 단순 뭐가 있다라고 치고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관계를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하나의 어떤 자유물체도를 취할 수 있는데, 절단 단면 어디? X만큼 떨어진 저쪽.
자, 역시 여기에 단면 내력은 X점 여기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 가능한 전단 내력과, 내력은 전단력과 모멘트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충격은 없는 상태 알고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력의 방향은 양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 이 관계를 적용하시면, 이제 작용 와중은 하나에 집중하게 바꾸게 되면 면적이니까,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미 절점 위치에서 전단 내력 관계는 2분의 WL 마이너스 WX라고 하는 X에 대한 일차함수 형태로 제시가 될 것이고, 이미 위치에서 모멘트 관계 역시 절단 단면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취한 모멘트 평형식으로부터 요건 작용 하중에 대한 크기고 모멘트 거리는 도심이니까 2분의 X 이 관계로부터 모멘트 이미 위치에서 있는 크기는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점에 대한 어떤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갖다가 고려하기 위해서 X는 부재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그 크기를 갖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므로 0에서 L 사이의 값이라고 두었다라고 치면 결국 나타내진 이미 절점 위치의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어떤 함수식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수학적으로 그래프로 제시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단순부에 등분파동이 작용할 경우 모든 절점에 대한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서 그 크기를 각 절점 위치마다 그 내력의 크기를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그 크기를 갖다 쭉 연결하면 여기서 고려되어진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되는데 그 관계를 그대로 수학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물론 가로축은 부재축, 변이 어떤 내가 내려 고려하고 있는 위치가 될 것이고 세로축을 먼저 전단력 크기라고 두면 이 함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전단력이라고 하는 일반식은 물론 이걸 일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X에 대한 1차 함수 보다시피 절편이 2분의 WL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W인 형태가 되는데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은 이 관계식을 그대로 수학적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는 절편이 2분의 WL, 기울기가 마이너스 W였기 때문에 X 대신 L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WL이 되겠죠. 물론 제가 나타낸 것은 수학적으로 나타냈으니까 1사분면에 있는 값들 양의 값으로 취하면 축 상단이 플러스 하단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멘트에 대한 관계도 이 일반식으로부터 이 2차 함수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포물선 꼭지점 좌표를 갖다 고려해서 요 놈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요 놈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W니까 이것을 끄집어내서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요 그래프 어떤 함수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1, 8분의 W 제곱이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W 고로 요 관계는 상단으로 볼록해진 형태였던 2차 포물선이 되는데 이런 형태의 2차 포물선이 될 것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가 이제 A점부터 B점까지 이 부재를 형성하는 모든 절점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 크기를 갖다 나타내준 형태였던 그래프가 됩니다. 결국 이 그래프를 갖다가 보는 요령은 앞서 C점, 즉 4분의 L만큼 떨어져 있는 이 C점, 요 C점에서의 전단 내력은 결국 이 모든 절점에 대한 어떤 전단력 크기를 나타내준 것과 같은 어떤 함수를 어떤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준 이 그래프에 있어서 그 4분의 L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이 그래프의 종거, 이 세로 길이만큼이 결국 뭐다? 아까 이미 계산되어져 있는 값인 4분의 WL이라는 얘기였죠. 물론 이 모든 절점마다 모멘트 크기를 고려해준 이 모멘트 그래프에서 4분의 L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이 그래프의 세로 방향 길이값, 이 종고의 의미가 바로 뭐다? 이게 아까 계산되어진 32분의 3WL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재의 모든 절점 위치마다 이 그래프의 세로 방향은 바로 그 부재 절점 위치에서의 전단 내력, 모멘트 내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절점에 대한 어떤 내력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최대 내력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때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갖다가 이 그래프를 갖다 보시게 되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관계, 단순부의 등분파 중 하나에 대해서만도 최대 전단력 모멘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미 x만큼 떨어진 위치 자유물체도로부터 전단력과 모멘트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 형태로 제시를 한 연후에 이 관계식을 갖다가 그래프로 작도를 한 연후에 최대 전단력 발생한 위치와 크기,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 위치와 그때 크기를 더 고려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단순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력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개념은 이처럼 x만큼 떨어진 이미 위치에서 전단 내력, 모멘트 내력 고려하는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관계를 그래프로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사 수험의 어떤 준비를 한다라고 치면 대부분 제시되는 하중이 집중하중과 등문파 하중의 범주를 갖다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다른 방법을 갖다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데 우선 이 관계식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역학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 식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시키게 되면 역학 공부는 거의 뭐 잘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텀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우리 11장 어떤 부재 변형 관계를 고려해주는 어떤 처짐 가격을 계산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하중으로부터 어떤 부재 한계 절점의 어떤 변형 상태를 고려할 만한 크기의 힘인 내력에 대한 관계까지만 갖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세 텀만을 갖다가 고려하시게 되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 텀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다시 이놈을 두 번 적분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어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관계로부터 어떤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전지간에 대한 어떤 모멘트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다고 치면 그 관계를 갖다 수학적으로 변수 x라고 하는 관계로 한번 미분을 하면 전단에 대한 어떤 수학적 관계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관계를 다시 변수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것까지 역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관계를 두 번 적분하는 형태로 표현한 이 관계식에 있어가지고는 역으로 하중에 작용하는 어떤 형태를 알고 있다고 치면 그 관계를 x라는 변수에서 한번 적분을 수행하면 수학적으로 그 구조물에 존재하는 모든 절점에 대한 전단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x라고 하는 변수에 적분을 수행했다고 치면 구조물의 모든 절점에 대한 어떤 모멘트에 대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는 이 관계식을 갖다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유치하지만 꼭 기억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별이 그냥 삥 돌아가면서 이거 다 싸고 있다. 자,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역학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 단순보에 등문파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최대 내력의 발생 위치와 그때 크기를 갖다가 한번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물론 지점 반력은 평형식을 이용하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력의 크기는 A점과 B점의 연직 반력이 2분의 W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한 얘기를 갖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력도를 갖다 그립니다. 최대 내력이 발생한 위치와 그때 크기를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내력도는 가급적 부재와 평행한 형태로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부재가 이렇게 가로 방향의 어떤 축을 갖는 부재라고 치면 내력도의 축은 부재와 항상 평행한 형태로 나타내 달라. 그 다음 내력도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부재 끝 절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측 끝절점에서 와서 끝나지게 되면 내력도는 제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 끝절점에 시작해서 우측 끝절점에 와서 끝나지게 되면 내력도는 제대로 표현을 한 거다. 자, 먼저 A점부터 B점까지 모든 부재 형성하는 절점에 대한 전단 내력을 고려해서 그 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는 전단 내력도로 한다, 그죠? 그래서 전단 내력도를 갖다가 뭐 영문으로 쇼포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니셜만 따서 SFT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SFT를 갖다 표현을 하는데, 자, A점부터 시작해서 B점에서 끝나면 된다고 했다.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단력이라고 약속을 했죠? 부재 축의 수직으로 존재하는 힘들을 갖다가 전단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공교롭게도 이 부재 형태에 이미 작용하지고 전단력만 수직력만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관계로부터 전단 내력도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A점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물이 작용하는 어떤 수직 방향 힘들어 했던 변환되는 모습을 갖다 나타내게 되면 전단 내력도가 되는데 A점 시작과 동시에 축의 수직인 하중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얼마만큼? 2분의 WL 발력만큼 이미 A점에서의 발력이 바로 그 절점에서의 전단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점 시작과 동시에 축의 수직 하중의 변화도를 그리는데 A점에서 바로 발력 크기만큼 상향으로 수직 하중이 2분의 WL만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중이 하향으로 밑으로 작용한 형태의 하중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지점에서의 발력 크기만큼 가지고 시작했던 이 전단력 값이 구조물 안으로 이동하면서 작용하던 수직력만큼 때문에 전단력도에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냐면은 W만큼, 즉 단위 길이 갈 때마다 W만큼씩의 어떤 전단력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물론 1m 가서 W, 1m 가서 W만큼의 어떤 전단력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 똑같은 길이를 갖다 이동함에 따라서 전단력의 변화는 그 크기가 일정한 어떤 기울기로서 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앞서 하중과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는 각각 한 번씩 미분을 한 관계, 물론 하중 관계를 알면 전단력도는 적분, 전단력을 알면 한 번 적분하면 모멘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로부터 만약 이 부재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변수를 어떤 부재 위치를 나타내는 x라고 하는 축으로 표현을 하고 이 세로축을 하중에 대한 축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치면 이미 x1만큼 갔을 때 하중의 크기가 w, x2만큼 가도 하중의 크기가 w. 결국 이 하중을 나타내는 형태의 그래프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x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관계없이 어느 위치에서는 하중의 크기는 w로서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럼 결국 하중에 대한 관계로부터 한번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부재를 형성하는 모든 결점의 전단력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 형태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전단력도는 하중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미 1차 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모멘트에 대한 관계도 역시 전단에 대한 관계를 한번 적분을 하면 모멘트 관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멘트도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미 우리는 하중 형태만 보면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는 각각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고로 전단력도를 고려한다고 치면 A점의 발력만큼 상향으로 2분의 WL만큼 옮겨가시면 되고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중이 하향 하중으로서 전단력을 감해지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감해지는데? 하중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차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감소함수 일괄적으로 구조물 안을 지나가면서 하중은 W만큼 일정한 크기만큼 감해질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A점 발력 2분의 W만큼 전단력 갖는 상태에서 부재 L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전단력이 얼마만큼 변했다? 전체 구조물 작용한 하중의 크기가 WL이기 때문에 2분의 WL 마이너스 WL이 되었기 때문에 B점에 왔을 때의 전단력, 남아있는 전단력은 마이너스 2분의 WL만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L 구간 옮겨오면서 하중이 WL만큼 감해졌기 때문에 전단력은 WL만큼 감해져서 남아있는 전단력은 마이너스 2분의 WL. 여기 왔더니 다시 축의 수직 하중이 얼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B점의 발력만큼 2분의 WL이 상향으로 기다리고 있네. 그럼 2분의 WL만큼 다시 상향 표현해 주시게 되면 B점에 와서 내력도가 딱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내력도는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이 전단력도를 그렸는데 B절점에 와서 내력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잘못 표현했으니까 다시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타내고 나면 항상 우리가 나타낸 수학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축 상단을 양의 값으로 하단을 음의 값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전단력 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다음 모멘트도 역시 모멘트도도 부재와 평행되게 내력도의 축을 갖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 가로축을 갖다가 뭐 X축, 뭐 세로축을 갖다가 모멘트 축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역시 모든 A점부터 B점까지 구조물 형성한 모든 절점에 대해서 모멘트 내력만을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BMD, 모멘트 내력도이기 때문에 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앞에 있는 시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BMD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A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측 끝단에서 우측 끝단에 와서 내력도가 맺게 되면 내력도는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구조물 보시게 되면 모멘트 하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하지만 각 별점마다는 부재 속에서 이 작용 하중에 의해 가지고 어떤 휭 변형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상한 크기의 힘이 뭐다? 휭 모멘트 값입니다. 자, 그럼 구조물에서는 하중이 지금 외견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전단 내력도로 참조를 하시게 되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전단력에 대한 어떤 관계를 수학적으로 한번 X에서 적분에 따라서 모멘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이 적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미 위치까지의 즉 0에서부터 여기 x1이라고 둘까요? 여기까지 이 함수를 갖다가 적분하라는 얘기는
이 함수 그래프와 이 가로축과 이루고 있는 사이에 끼어있는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라는 것과 그 의미가 같죠. 결국 x1이라고 두는 0에서부터 x1까지 사이에 끼어있는 전단력도의 면적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x1만큼 떨어진 이 절점에서의 모멘트 크기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재 안을 진행하면서 전단력의 면적은 양의 면적으로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면적이 누적된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멘트는 2차 함수로 증가함수 형태가 됐는데 2차 함수 증가함수는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증가함수가 있고 이런 형태 2차 증가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초기의 구간에서의 증분량과 나중 구간에서의 증분량을 보시게 되면 증가는 계속하고 있지만 X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증가량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증분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초기의 증분량은 급하고 나중의 증분량이 완만하다. 그런데 이 형태의 2차 증가함수는 초기의 증분량이 완만한 반면 나중 증분량이 크기 때문에 이 관계의 면적에 대해서 모멘트 도는 2차 함수 증가함수가 되고 이때 2차 증가함수는 초기의 증분량이 급하고 나중 증분량이 약한 작은 둔한 이런 형태의 2차 포물선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BMD는 2차 포물선 이런 형태로서 취해지시게 되고 물론 이 위치 보시게 되면 전단력이 0 된다는 얘기는 결국 모멘트에 더 이상 증분량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 절점에서의 접선은 평각, 그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물론 우측 0을 지나서까지 우측으로 진행해 가면 계속적으로 누적된 전단력의 면적이 음의 면적으로서 전체 전단 면적의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감소될 때 초기에는 조금씩 감소되다가 나중에서는 그 감소량이 커지겠죠? 어떻게? 급하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멘트를 갖다가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축 상단을 양의 방향으로 다툰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여러분들 역학 공부를 조금 미리 하셨다고 치면 이런 모멘트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한번 공부를 했을 겁니다. 물론 모멘트 표현하는 경우에는 상단을 플러스로 하단을 플러스로 표현을 해도 뭐 무방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형태와 부호만이 똑같다라고 치면 이렇게 나타내든 이렇게 나타내든 똑같은 상태로 고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표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개중에는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혹시 플러스 모멘트를 하단으로 기억하신 분은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갖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력도를 갖다 나타낸 연후에 중요한 것은 이 전단력도에 대해 가지고 최대 전단력값이 어디 생기고 그때 크기가 얼마며 이 모멘트로부터 최대 모멘트 값은 어디 생기고 그때 크기가 얼마인가 그 관계를 지금 고려하기 위해서 내력도를 나타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내력도 관계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학적인 개념으로부터 하중에 대한 관계를 한 번씩 적분을 수행하면서 전단력 모멘트가 된다는 개념으로부터 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단력도로부터 최대 전단력값 발생 위치는 어딘가? 보다시피 이 지점부에 발생하는 전단력 값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단력도를 그릴 필요 없이 최대 전단력값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미 우리는 구조물에서 평형식으로부터 지점 발력을 계산함과 동시에 최대 전단력 값을 이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것. 최대 전단력 값은 어디에서? 지점의 발력값. 만약 구조물이 지금처럼 대칭이 아니라고 치면 A점, B점 두 개의 연직 발력 중에서 큰 값이 큰 전단력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단력 값은 발력 계산과 동시에 끝났고 그 다음에 전단력도로부터 이제 모멘트 최대값 발생하는 위치가 그때 크기를 갖다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떠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치면 어떤 일을 갖다 수행을 하죠? 먼저 미분을 수행을 해서 미분해서 0되는 위치가 바로 최대 최소 그 값이 존재하는 위치라고 알고 있다 그죠? 고로 모멘트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한번 미분해서 0되는 위치 즉 모멘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전단력이 된다 함수식 이미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모멘트 최대값의 발생 위치는 한번 미분한다 즉 전단력이 0되는 위치가 결국 최대 모멘트 값의 발생 위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이 전단력도로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뭐다? 결국 이 전단력이 0되는 위치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단력이 0되는 위치가 바로 모멘트의 최대값 발생 위치가 되고 그때까지의 누적되어진 이 전단력도의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이 전단력이 0되는 위치, 즉 모멘트 최대값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최대 모멘트 값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단력 최대값은 지점 발력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전단력 값이 되고 최대 모멘트 값은 전단력도로부터 전단력이 0되는 위치가 바로 최대 모멘트 값의 발생 위치가 되며 그때까지의 누적되어진 전단력도의 면적이 최대 모멘트가 된다는 것을 갖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최대 모멘트까지만 고려한다고 치면 엄격히 따지면 이 BMD까지는 그 개형을 갖다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멘트, 어떤 흐름을 갖다 보여드리려고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타낸 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일반식으로부터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의 형태는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이 전단이 0되는 관계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전단 연결 위치를 x라고 두었다라고 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삼각형과 전체 등분파중이 작용하는 L이라고 하는 전 구간에 대해서 L 구간에 대한 하중의 변화는 WL만큼의 하중 변화가 이미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라는 관계로부터 이 전단에 연결된 위치 X값은 쉽게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중 등분파중이 작용하는 구간 L 구간에 전단력의 변화는 2분의 WL이 마이너스 WL, 즉 WL만큼의 전단력 변화가 생겼고 내가 지금 고려하려는 전단이 연결 때까지 길이값을 X라고 하는 미지수로 두었다고 치면 이때까지 하중 변화는 2분의 WL이 0되었기 때문에 즉 반력 크기만큼의 전단력의 변화가 생겼다. 이와 같은 비례식을 적용하시게 되면 전단력 0된 위치는 2분의 L이라는 결과를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중이 대칭이기 때문에 중앙 2분의 1점이 전단 0된 위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만약 문제의 하중이 비대칭 형태로 작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비례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쉽게 그 전단력 0된 위치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비례식을 이용함으로써 전단 0된 위치를 갖다 고려했다고 치면 그때 최대 모멘트 값은 얼마가 돼요? 결국 이 모멘트도에서 최대 모멘트 값은 전단의 0되는 2분의 1점이라는 걸 알아냈고 최대 모멘트 값은 그때까지 누적되어진 이 전단력도의 면적을 취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어떤 형태의 단면인가? 삼각형의 면적이죠. 그래서 2분의 1, 그때의 크기, 높이가 2분의 WL, 이 0되는 위치까지 길이값이 2분의 L. 그래서 최대 모멘트 값은 8분의 WL 제곱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앞서 이미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일반식으로부터 수학적 그래프를 제시해서 최대 전단력과 발생한 위치와 크기,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 위치와 그때 크기를 갖다 고려해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하중이 집중하중, 등분파중 어떤 범주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중으로부터 수학적으로 x라는 변수에서 한 번씩 조건을 수행하게 되면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중에 대한 어떤 형태만 알고 있다라고 치면 전단력도는 A점부터 B점까지 수직 방향을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변화도 해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대로 이끄시게 되면 그 형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최대 전단력과 반력 둘 중에 큰 값이 최대 전단력이 되면 최대 모멘트 값은 바로 이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전단력이 0되는 위치에서 최대 모멘트가 유발되니까 이때 전단력이 0되는 위치는 어떠한 관계로서 삼각형 비례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전단이 0되는 위치를 갖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바로 그 절점의 위치가 최대 모멘트가 발생 위치가 되고 이때까지 이 전단력도의 면적이 뭘 의미하고 있다? 최대 모멘트 값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함수가 1차 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단력도의 면적은 뭐다? 삼각형 면적. 그래서 전단이 0되는 위치만 쉽게 고려한다고 하시면 면적 삼각형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테니 최대 면적값 계산하는 것도 최대 모멘트값 계산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갖다 적용하시게 되면은 아마 수학적으로 일반식을 적용하지 않고도 전단력값과 모멘트의 어떤 최대값 물론 그 개형까지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